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종철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널뛰기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목을 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어제는 5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오늘은 어제 하락폭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갔고 코스닥도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길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내렸죠. 어제도 내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내릴 때 우리나라 시장도 빠졌는데 왜 오늘은 내릴 때 오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장중 계속 얘기하죠. 장중에 국내 증시의 싱크로율 상관계수가 무려 0.8, 80%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S&P 500의 선물 지수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장중 내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장은 밑으로 내려갔었죠. 물론 어제는 얘가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주가 약세 한번 볼까요?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반등 줬지만 어제 뚝 떨어져 내려갔죠. 그러니까 미국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줬는데 오늘은 중국도 올라가고 미국의 S&P 선물지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이 모양을 볼까요? 자, 이거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주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제가 몇 번 지적하지만 소장님 금리 올린다는데 왜 주가가 빠집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유튜브는 나중에 녹화를 올리지만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소장님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일단 먼저 다시 한번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독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시장의 악재예요. 왜냐면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치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극단적으로 더 올려봐 보세요. 그럼 그때요. 위험자산인 주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특히 조그만한 돈은 작은 돈들은 그래도 내가 고수익을 쫓아서 주시장에 움직일 수 있지만 거액의 자금, 매제들의 자금 이런 자금들은 그때 주시장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만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니까 주가는 주시장에는 악재.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가라고 하는 세수에다가 제가 찬물 더운 물 이론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금리 올린다? 그럼 이거는 악재예요. 이거 자체는. 근데 이제 그분이 질문하셨던 대로 소위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는 호재가 아닙니까? 그거는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단독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 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했을 때 그때만 호재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찬물인데 경기가 좋아진 것이 더 물이 돼서 합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해봐서 합이 더 물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올리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가.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 그럼 선생님 금리 올릴 때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 올릴 때가 있나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 올려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좋은 인플레가 있고요. 그냥 이걸 구태 좋은 인플레다 나쁜 인플레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좋은 인플레, 굿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나쁜 거, 배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굿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그죠? 내가 취직도 잘 되고 앞으로도 월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수요가 늘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사자는 게 많아서 수요가 증가해서 그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를 수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배드 인플레이션은 뭐냐? 나쁜 인플레이션은 배드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수요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고 그래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회사들이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나쁜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유가 급등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970년대를 보통 많이 얘기해요. 유가가 급등을 줬어요. 그게 기름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좋아서 기름 소비가 늘어나서 한 게 아니라 1973년도에 중동제에 발생됐죠. 이때 미국과 유럽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아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들 봐라. 니들 한번 맛 좀 봐라 해서 기름값 급등을 줬던 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이란 혁명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나쁜데 물가가 올라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면 좋다.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수요 인플레이션, 경기가 초같이 올렸으면 이건 긍정적인데 금리 올리는 것이 단지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는 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 미국은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테이퍼링이 나타나도 미국은 괜찮습니다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여기 우리가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한은에서 금리를 2번 올렸어요. 그러면 한에서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욕이 아니까 갭. 우리가 금리가 경기가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바로 금융 불균형. 다시 말씀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켰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켰잖아요. 실제 한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을 작용하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올렸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물가 문제도 나오고 미국이 금리 올렸는데 그럼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일 텐데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유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린 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먼저 많이 빠졌던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을 보고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에는 경기라는 변수가 있고요. 금리라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리라는 변수는 잠깐 동안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미크론은 소속이 어디에 속했었냐면 이건 심리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줄 거야.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오미크론은 일단 심리적인 면에서 영향을 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확산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미 봉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영국도 봉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들이 영국으로 도는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서 일부 봉쇄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러다가는 이게 심리적인 면에서만 악재 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경기에 영향을 주면 어떨까라는 부분 때문에 오미크론 여파가 생각보다 심하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파우치 박사가 오미크론은 이건 이 앞에 있었던 델타 변이보다 이거는 약한 거야. 괜찮아. 이건 우세종이 될 수 없어.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이거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게니까 이게 심리에서 경기 쪽으로 가니까 주가가 확 빠졌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이든의 사회복지 예산안. 이게 2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표 2조 달러의 돈을 더 풀면 이게 경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찬물 더물이라는 금리 올려서 이 세대의 물이 찬물이 부어져도 역시 여전히 경기란 것이 시장을 핫하게 끌어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누가? 조 맨친. 이름도 참 외우기도 쉽죠. 조 맨친. 이 사람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상원 의원은 50대 50이잖아요. 근데 50대 50이어도 마지막 결정,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부통령인데 이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모두 다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저기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제 세대는 우리가 그걸 소위 나가리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또 갑자기 충격을 확 받은 겁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이 맨친의 지출의 반대 탓에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재료 말고도.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으로 밑으로 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 개 드릴 말씀 뭐냐면 이거는 이 주가란 물이 핫하게 핫워터 뜨거울 거냐 아니면 콜드 물이 차가울 거냐 이건 어떤 합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뭐 심리는 단기적이니까 빼더라도 경기와 금리.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럴 때 이 금리 올리면서 나타나는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경기가 커버해 준다는 거죠. 그래야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바로 2017년도, 2018년도라는 거예요. 이 빅픽처 그림을 모르면 맨날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2017년, 18년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 18년도잖아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금리 올렸어요. 금리 올렸습니다. 그것도 쥐꼬리만큼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0.25를 올렸어요. 주가는 폭락을 줬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세세에다가 금리를 올렸는데 찬물을 부은 거죠. 그러면 경기가 받쳐줘야 되는데 경기가 이거보다 더 높지 않았다는 거죠. 확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됐구나.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다시 금리 내릴 수도 있어. 그리고 금리 마이너스 금리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6년도 2월에 제닛 옐런의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2016년도 12월을 가보자고요. 여기거든요. 주가 어떻게 했어요? 플랫했죠. 영향을 안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누구로? 트럼프로. 근데 3월, 6월, 12월 금리 올렸어요. 주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리 올렸을 때 해봤자 0.25씩 올렸을 거 아닙니까? 금리는 낮은 수준이었고요. 이미 제로금리였으니까 이 앞에가 제로금리였었으니까요. 미국이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1970년대 금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기준금리가 17%대 이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그거 사면 지금은 껌값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뭐가 기대가 됐느냐?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됐어요. 이걸 하나 찍고 갈게요. 그래서 내년의 장세는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올해는 리밋 공략, 작년에는 바인 홀딩, 내년은 뭐냐? 주가 차별화예요. 가는 놈은 가고 안 가는 놈은 안 가요. 어때요? 좀 정리가 되나요?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잠깐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빅픽처 그러면 내 거다 되는 겁니다. 잠깐만 듣다 보면 제가 왜 여러분의 재산의 3분의 1 미국에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3대 패권을 들고 있고 친기업 정책을 쓰고 있고 그렇죠? 몇 번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가요. 빅픽처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바뀌어도 빅픽처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에 12월 때 주가 폭락하죠. 왜 폭락했을까요? 잘 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2018년도에도 금리를 3월, 6월, 9월, 12월 올렸거든요. 12월 금리 올렸을 때 폭락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수장님, 2017년도에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주가는 왜 올라갔습니까? 여기는 왜 금리 올려도 얘가 올라갔는데 12월 달은 왜 폭락했습니까? 이게 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긴 왜겠어요. 여기 천칭에다가 보세요. 천칭에다가 이제 경기라는 것이 있어요. 경기가 장을 끌어당겼어요. 실적이 좋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물가라는 게, 금리라는 게 있어요. 호합제가. 근데 금리를 올려도 이게 올려도 이 경기가 더 우세종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더 우세해요. 금리 올리는 걸 커버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를 주더라도 기업실이 충분하게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금리를 여기도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이미 이 앞에 올렸죠. 15년도 올리고 16년도 올리고 17년도 올리고 18년도 올리고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12월 달에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다가 짱돌아 올리는 순간 여기가 더 무거워진 거죠. 이해가 갈까요?
악재가 더 우세종이 된 거죠.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무조건 올리면 호재고 내리면 악재가 아니라 그냥 금리 올리는 건 그거 자체는 악재예요. 다만 경기랑 비교해서 누가 더 우세종이니 그걸 갖고 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주리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논조가 만약에 다른 유튜버랑 다르다 하더라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만 저는 이 바닥에서 30년 이상 해왔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죠. 여러분 덕분에 올해 15년째 한국경제TV에서 이런 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1등입니다. 수재님 2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2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각자의 분야가 있겠죠. 누구는 무슨 슛을 쏘는 데 1등이고 누구는 뭐 리바운드 잡는 데 1등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육 부분에서는 1등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꾸만 들어보세요. 자꾸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자, 중국이 팍 폭락을 줬다가 지금 오늘 올라갔어요. 자, 이게 이제 어제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중국을 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중국은 요번에 금리를 내렸어요. 이거 미칠 일이죠. 제가 왜 미칠 일이냐 하냐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 올렸고, 미국도 금리 올린대요. 근데 중국 금리를 내렸어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똑같은 세수디아로 보자고요. 금리를 내렸다. 그게 뭐예요? 경기가 뒤지게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이미 찬물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이미 경기 안 좋은 게 찬물 역할을 하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더 물을 부은 거예요. 금리 내린 건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수님, 중국이 금리 내렸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금리 내리면 안 좋아. 아니, 금리를 내려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얘가 내린 것이 악재가 아니라 금리를 내린 배경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걸 깔고 있었는데 그 경기 안 좋은 요인이 크니까 요 정도 요번에 실제로 금리 내린 건 굉장히 작은 폭이잖아요. 금리를 내린 폭 갖고는 경기의 찬물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가나요? 선배들 만약에 그 주변에 그 다른 분들이 그 질문하면 옆에다 답글 좀 부탁드려요. 기준 흔들면 안 돼요. 아니, 보세요. 돈가치가 떨어뜨리고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당신들 돈 빌려갈 때 비용을 조금 준다는데 그게 호재지 악재입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해. 근데 만약에 아주 쉽게 내가 1억을 빌려왔어. 은행에서. 아주 이해 쉽게 할게. 1억을 빌려왔는데 이자돈을 1,000만 원을 내래. 근데 1억을 빌렸는데 이제는 이자돈은 500만 원만 내래. 이자돈은 100만 원만 내래. 이건 주식시장의 호재죠. 이해가 갑니까? 금리를 내렸다. 이건 호재예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걸 내린 배경이 중국이 지금 경기가 엉망이구나. 그것 때문에 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중국은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내년 가을에 시진핑의 3연임에 걸려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헝다 문제였죠. 부동산을 옥죄한다고 작년서부터 빅테크 재고, 그 다음에 교육업체들 쪼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쪼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이씨, 부동산 한번 폭락했으면 좋겠다.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합니까? 지금 부동산 못 산 젊은 친구들이 폭락 한번 와서 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가. 집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그냥 집이 많다는 모르지만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봐도 집값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세금이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은퇴를 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직업이 있어갖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가 세금 이만큼 내는 거 괜찮지라고 인정하겠지만 이미 은퇴하셨어. 이미 은퇴하고 있고 집을 한 채 갖고 있어. 근데 세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올라가면 그러면 집을 요만큼 껴서 그럼 세금 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접수가 되고 있나요? 아마 자기 집값이 올라갔어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 거 한 채 올라갔나? 다른 집도 한 채 올라갔는데 세금만 높아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 자, 중국은 요번에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지금 중국이 금리를 내는 것은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금리를 냈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이 12월 달이면 자, 보면 12개월에다가 그만 대충 따져도 지금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냈죠. 미국은 물론 인민회에서 금리 냈을 때 얘들은 표현을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얘들은 어떤 걸 이 기준금리를 삼아서 계산하냐면 대출 우대금리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VIP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우량 고객들, 이들한테 은행에서 대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그 금리가 있어요. 대출금리가. 이 대출금리의 평균값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우량 고객한테 돈을 빌렸을 때 대출금리니까 그럼 자유화가 됐겠구나. 갭을. 사회주가 한데 무슨 자유가 됐겠습니까? 그거 다 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 지도로 다 정부의 주관하에 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린 폭은 그 1년짜리 내렸는데 0.05 거의 조금만 내린 겁니다. 이 폭은 작고, 다만 시장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거냐면 강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헝다 사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침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핫하게 오르는 건 반대지만 그렇다고 침체하면 다시 부동산은 무슨 주식이 나야 됩니까? 반드시 부양 주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에 이 부동산이 이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부동산과 연결된 이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게 전체 중국의 GDP에 대략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삭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다시 완화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다른 행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자, 주가는 1월 달까지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면 몰라. 지들도 몰라. 자기들도. 아까 주가가 하나는 뜨거운 요인이고 하나는 차가운 요인인데, 금리를 올린대. 이건 차가운 거잖아. 만회적인 요인이에요, 이건. 제발 금리 올리는데 왜 주가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뒷배경을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뒷배경을. 야, 경기가 너무 좋아. 지난 2017년도에 미국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 감세 정책을 썼잖아요. 얼마야? 35%인가? 35%의 세금.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더라도 법인세가 어마어마한 높은 이걸 20% 뚝 떨어뜨렸어요. 앉은 자리에서 기업 실적이 늘어나니까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 배경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세금 좀 올라갔더라도, 금리가 좀 올라갔더라도, 야, 이거 수익이 얼마나 들어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게 우세적이 된 거예요. 어때요? understand? 알아들으면 옆에다가 좋아요로 표시 좀 부탁드려요. 이런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무슨 제가 한 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제가 거기에 비중 맞추죠. 컴퓨터 회원님들 리액션 부탁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모바일 회원님들은 나중에 좋아요로 봐지만 됐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제일님, 중앙킹님 괜찮아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럼 왜 지금 당분간 주가는 봐봐요. 당분간 주가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냐면, 보세요. 자, 미국으로 갈게요. 얘가 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느냐? S&P 500가 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느냐? 누가 이기는지를 몰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장님? 경기란 놈이 이길지, 금이란 놈이 이길지, 금융 긴축이 이길지 몰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것이 시장을 압도하면 주가는 폭락을 줄 겁니다. 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폭락하는 걸 역금융장사라고 해요. 계절로 보면 겨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라카미 구미의 4개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얘가 역금융장사 나오겠느냐? 이건 절대, 아까 얘기했죠. 보세요. 아까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넣는 거, 이걸 모르면 매매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좋아하시죠? 종목은 뒤에 가서 몰아서 보세요. 뒤에 가서 별도로 제가 뽑을 테니까요. 자, 여기다 그래프를 걸어볼게요.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건 맨날 해도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 금리를 2015년도 10월 달에 한 번 올렸어요. 1회 올렸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2월 달에 두 번째 올렸네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세 번 올렸으니까 다섯 번 올렸네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네 번 올렸어요. 몇 번이야, 그러면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돼요? 8번. 12번 올렸네요. 금리를. 12번째 폭락한 겁니다. 왜? 보세요. 처음에 금리 올 때 미국의 금리는 구간금리야. 뭐 제로부터 0점 이런 식으로. 야, 볼게요. 어쨌든 금리가 제로 금리 있었어요. 한 번 올렸어? 그럼 여기 한 단. 두 번 올렸어? 두 번. 세 번.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경기가 카바리였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임기치를 벗어난 것이 바로 2018년도하고도 12월 달에 올린 것이 이게 더 우세적으로 이긴 거죠. 괜찮았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폭삭 주저앉은 거야, 이렇게. 이게 최악수라고 하죠. 왜냐면, 그 다음에 금리를 얘들이 세 번 내렸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겁니다. 됐어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미국은. 그죠? 지금 아직까지도 테이퍼링 한다는 건 돈을 갖다가 무슨 냐면 제가 맨날 수도국제에다가 공동수도에다가 얘기하는데 수도국제에서 물이 만큼 쏟아져 나오다가 1200달러 쏟아 나오다 얘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요걸 줄인다는 거. 아직까지만 졸졸졸졸 시장이 이건 공급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는 공급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봤자 미국이 여전히 괜찮게 보는 이유는 금리 올린다고 해봤자 이제 제로에서 한 칸 올린 거죠. 0.25 괜찮아요? 문제는 0.25를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위에 몇 달을 쌓을 것이라는데 내년에 3단, 그 다음에 3단, 그 다음에 2단, 8번을 금리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할 것이 이건 몰라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봐야지.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월가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간단해요. 이걸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나 월가에서 어떻게 보니? 얘요, 얘, 이거, 여기요, 이거요. 10년. 이거는 10년은 뭐냐면 주보를 잠깐만 볼게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미국 경기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경기 글쎄요로 돌고 있죠. 왜? 오미크론 이게 나오면서 경기 정상화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거 보면 뉴욕도 그렇고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워싱턴 DC에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끔 돼 있잖아요. 또 경기가 글쎄 오르잖아요. 경기가 글쎄 오르니까 금리도 보세요. 지난번에 얘들이 뻥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인베스트닷컴에 들어가셔서 여기 인베스트닷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기 뭐 마켓에 들어가셔서 뭐 딴 데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본데 들어가고 2 years 여기 2년짜리를 보면 나와요. 이게 가장 기준금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다라는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 그럼 너 지금 야 금리 어떻게 급속하게 올릴 것 같으냐 아니니? 얘를 보면 볼게요. 어때요? 그냥 쏘 그죠 그렇죠? 어떠세요? 그림이 그죠? 멈춰 있잖아요. 거의 얘가 멈춰 있잖아. 야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의견을 어떻게 하냐면 야 뭐 2020년대 세 번 올린다고 야야야야야 뭐 23년대 아이고 얘들 봐라 뭐 2020 이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모르죠. 지금까지 내용이 그런 거고 됐습니까? 근데 얘들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접수가 됐어요? 만약에 내년 1월 이후에 1월 달은 4, 4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4, 4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얘들이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요. 마이크론 잠깐만 볼게요. 자, 마이크론에 이게 지금 마이크론에 이걸 반영해서 올라갔다 지금 꼬랑 위에서부터 또 두들 맞고 있는 거잖아요. 야, 마이크론 테크놀리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걸로 됐어. 끝나버리면 옌 주가가 빠져버리는데 야, 근데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니 뭐 SK하이닉스니 이런 것들 자극받았고 주변 주식종목군이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우세종이 되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우세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종이면 주가는 빠진 거니까 몰라요. 자기들도 모른다니까요. 주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면 저는 파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매존, 즉 예측과
대응을 항상 같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위바위보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만 낼 수밖에 없으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즉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있다. 근데 대응 전략을 배워놓지 않으면 힘든 게 왜냐면 주가가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변수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니까 거기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측하는 것만 고집하는 거는 고장난 12시와 똑같다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궁금해요. 이 장이 보세요. 이 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꼬꾸라졌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꼬꾸라졌죠. 저 위에서 3,300서부터. 아마 고장난 12시로 맨날 같이 간다는 사람들 요새 뭐라고 시장방송하는지 좀 궁금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 안 들어도 뻔하지. 계속 간다고 해야지. 여기서도 간다고 하고 여기서도 간다고 해도 여기서 안 간다고 할 수 있어?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가 돼요? 주가가 흐름이? 우리 올라갈 때는 30일이고 내려갈 때 18 많이 빠져. 1년 6개월 동안 빠진다고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미국은 가능해요. 66개월에서 플러스 알파 10년 사이 그리고 내려갈 때 1년밖에 안 빠져요. 이렇게 얘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이걸 여기다가 도입해서 쓴다? 이미 여러분들 다 깡통 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희도 그렇게 리스크 관리해도 안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왜 떴느냐? 파동상 얘가 M파동을 줬기 때문에 떴어요. 줬죠? 여기 올라갔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 요 영역은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 좋았는데 이 역별 구간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당분간은 계속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럼 이제 내년 1월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바이든 표 사회복지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원에서 1월에 표결 예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이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요. 저 같으면 배당 좀 줄이겠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는 젖소와 같아서 분기마다 그 젖소가 젖소 주듯이 배당 주는 게 좋은데 그걸 줄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있자면 배당은 잘 눈에 안 들 거예요. 다만 주가 올라가야 좋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차라리 배당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들은 돈만 어느 정도 되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려요. 근데 미국의 주가가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올해 사상 최대 시에 이를 전망,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죠.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자사주 매입이 더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봐야죠 알죠. 그거 누가 알겠어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부서샷 3방 맞는 거죠. 3방 맞는 것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현재까지 그래도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은 이번에 금리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될까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중국은 또 돈을 더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0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지금의 큰 매개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위로 나가다가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저만의 김종철표 분석은 주가 위치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마르고 닳도록 중국보다 나쁘다. 여기요. 그 중국보다 나쁘다. 더 큰 거요. 얘가 2years를 가야 되는데 봐봐. 이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까다 뜨면 감으로 콩나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은 선생님 이거 왜 2years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참 제가 살짝 답답하죠. 공부도 안 해. 열심히 듣지도 않아.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이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오다가 보니까 오파동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이게 천천히 오파동 와야 되는데 1, 2, 3, 4, 5. 그래서 이게 오파동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오파동은 퀵파동이에요. 성격상. 이 너무 빨리 목표를 너무 빨리 가버린 겁니다. 왜? 집콕하고 있으면서 집콕하고 있으면 온총 소비를 다 앞당겨 온 거잖아요. 이 앞당겨서. 그러니까 여기서 확 반영됐다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보다 나쁘게 주가 위치를 보고 내려간 겁니다. 그럼 지금요. 이거 올라가는 건 위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이게 시장으로 보시면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구매 시장으로 보시면. 무조건 간다. 전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여러분들의, 자기들은 손해가 안 나요. 왜냐면 코스가 많이 늘죠. 무조건 간다는 여러분이 귀동량 하나 거기 가서 듣고 기분 좋으니까 듣잖아요. 마치 그 몰핀 맞는 식으로. 안 할 때는 아니고, 봐야 되는 구간은 봐야 되는 구간이죠. 보세요. 얘가 요번처럼, 보세요. 얘가 요번처럼 이렇게 60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원상 복구예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튜얼스 그러듯이 이렇게 오파동 가거나 튜얼스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에 하나, 보세요. 얘가 만에 뭐가 삐뚤어져 갖고요. 여기면 어떨 거냐 말이죠. 얘가. 얘도 똑같이, 지금 위치가 똑같이,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얘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영마틴이. 여기서 또 이렇게 쏙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올라갈 때는요. 어차피 내년 1월 달까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때 신용이나 이런 것도 줄이고 봐야 돼요. 몰빵을 놓다가 내려가면 내가 나중에 존버는 내가 현금을 산 사람은 존버가 가능하죠. 네? 현금을 산 사람은, 보세요. 현금을 산 사람은 여기서 물렸어도 얘가 어차피 경기 사이클이니까 기다리면 오니까 내가 또 존버하면 올라가는데, 내가 존버하고 싶어도 담보 부족 때문에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갈 때는 신용 물량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1.5의 캐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다음 파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러면 여러분 싫대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이때도요, 여러분께, 여러분 중국보다 위험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앞에다가 항상 쿠션 용어를 넣죠. 우리가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내가 먹다가 김치가 부족해.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줌마, 여기 김치 좀 갖다 주세요. 물론 이것도 튀는 건 아니죠. 아줌마,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왜? 그 사람들 직업이 그거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모님, 아줌마라는 표현보다는 이모님, 오케이. 뭐 아줌마라고 똑같이 갈게요. 그러면 아주머니, 앞에다 쿠션 용어. 저 미안하지만 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김치 좀 더 부탁할까요? 어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이게 중보다, 제가 볼 땐 저희 회원들한테 직설 화법을 쓰죠. 중보다 나쁘다 이렇게. 내려가면 고맙다 하시니까, 우리 회원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제가 여기서 중보다 나쁘다면 여러분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그럼 고향은 12시 방송만 가서 들어야지 맨날. 어? 여기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관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겨놓듯이 얘는 어차피 M파동은 들어갑니다. 60선 위에 올라갈 겁니다. 어때요? 그리고 진짜로 왔잖아 위로. 그리고 얘가 내려갈 때 여러분 얘는 5파동입니다. 얘는 내려가도 다시 뜹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5파동 맨날 보면 5파동 올라온 거잖아. 대신 여기서부터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여전히 돈을 뿌려대고 있어요. 이만큼 뿌려대는 걸 요만큼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은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2016년도 2월 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얘들 무슨 짓을 하는지.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요? 여봐요. 확 죽어 떨어지니까 급히 핸들을 꺾죠. 우회전으로 꺾어버립니다. 됐어요? 우리는 미국의 핸들을 꺾어요. 미국이 돈을 뿌려야 우리만 돈을 뿌리면 돈같이 밑으로 폭락하고 환율 문제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미국은 꺾어 돌립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제가 미국을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빠진 게 있나요? 지금 얘들, 우리는 저희가 있지만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별로 빠진 게 있나요? 얘가? 여기 이후에? 그것도 또 저희가 얘 올라갈 때 여기서 막 흔들거리려고 가능성이 높을 때는 3타임스는 1배속 바꿔타고 계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당분간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쭉쭉 뻗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됐죠? 됐죠? 그건 또 착각이십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언제까지? 배열을 정배를 만들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악재가 깨졌을 때 어딜 갖고 설명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거 조금 이제 기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몇 분이야?
설명해 볼까요? 보세요. 장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지냐면 얘가 이제 얘가 이렇게 깨요. 여기를 이렇게 깨요. 이렇게 깨요. 한 번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질 때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거 이제 내려간 것이 잠깐 동안 빠진 거고 난 다시 올라갈 때 그렇게 하면 원상 복구가 돼. 뭐냐면 여기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다시 골드 주면 원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원상 복구가 돼줘야 돼요. 이렇게요. 또 볼게요. 여기 20이 깨잖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 공부니까. 이렇게 깼죠. 여기를 확 깼죠. 그럼 얘가 올라가다 여기엔 짜면 얘는 폭락을 주는 거고요. 깬 대도 줬는데 다시 골드 줬죠? 원상 복구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가요? 또 여기 602 240을 깼죠. 확.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꺾어주면 얘는 폭락이에요. 이건 폭락의 그림, 이거 좀 폭락의 그림들이에요. 이거는 폭락이 아닌, 야, 난 괜찮아. 이제 괜찮았어. 나 이제 위험급이 넘겼을 땐 반드시 골드를 줘야 돼요. 이때까지는 요게 될 때까지는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괜찮아요?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자, 지금장 볼게요. 지금장. 무턱대고 간다?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금세 깡통 나요. 제 시대에, 제가 30년 이상 됐잖아요. 제 시대에 저랑 같이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측과 대응해줄래요. 괜찮아요? 자, 얘를 볼게요. 얘를 보면요. 5가 대도 준 다음에 골드 줬죠? 그죠? 그럼 이제 요것만 벗어난 겁니다. 얘가 빨리 요게 5가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빨간색이 대도 줬잖아요. 이렇게. 대도 준 다음에 내려갔다가 여기엔 자기가 폭락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골드를 줘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어. 야, 이제 그동안에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비상금은 끝났어 할 때가 언제냐면 240에 다시 66에 골드를 줘야 돼요. 설득력 있어요?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얘를 보고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을 주는지를 대응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넓을 때 한꺼번에 그냥 못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고 사는 걸 리미트로 당분간 공략해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앞에 오늘이 무슨 일?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제가 일요일 날, 원래는 토요일 날 강의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강의 못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하방이 아니다 그랬죠. 얘가 내려가도 하방은 아니거든요. 얘는 지금 얘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왔다 갔다 해도요. 얘가 뭐만 안 깨면 되냐면 요 녹색이 여기만 크로스 안 치면 돼요. 이것만 안 때리면 뭐 별 짓거리가 다 있어도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얘는 내려와도 얘가 얘를 깰 가능성은 작잖아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얘가 내려와도 뭐 지금 선물도 얘가 올라가다 밀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괜찮은 게 그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홍보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하나도 안 하면 또 저기니까 오늘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무료 이벤트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무료 체험 이벤트예요. 저희가 나중에는 미국 증시까지도 여기다가 넣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알파고에서 제가 강의하는 건 알파고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걸 무료 이벤트로 저희 회원님들도 만약에 모바일을 안 갖고 계시면 요걸 모바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써보시고 그냥 아니다 그러면 그냥 무료고로 다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아마 한 달이 55,000원인데 39,000원에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디 갔나요? 요걸로 대신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ALS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된대요.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되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난 그냥 안 쓸래. 그러면 이건 취소하고 나오시면 돼요. 됐죠? 그냥 놔주시면 돈 결제되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고 아니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모바일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자, 만약 오늘 주도주다. 그럼 여기 주도주 잘 뽑아요. 얘가요. 여기 한번 무료 버전 한번 요번에 된다 보시오. 얘가 보면 30분 내에 얘가 딱 장착 물론 초반부터 나오지만 실효성이 높은 건 뭐냐면 30분 내에 얘를 보면 여기 오늘의 주도 뭐 LG 에너텍이다. 저희 LG 에너텍 갖고 있죠. 얘네들이 이 종목군들이 주도주 섹터에 있다는 걸 쫙쫙쫙 뿌려줍니다. 얘가 얘들이 얘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저희가 유일한 게 뭐냐면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얘가 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장주에 제가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얘 이제 스몰 화면이니까 빅 화면, 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얘가 지금 주가가 반등을 줬잖아요. 어제는 2대 맞고 얘가. 그럴 때 얘가 이렇게 30분을 열어보시면 얘가 30분을 열어보시면 오늘하고 이제 어제 이 차이점이에요. 어제는 얘를 보시면 얘가 30분 이렇게 열어보면 어제는 아침서부터 얘가 파란색이 나오죠. 얘가. 그럼 여기 위에 이제 뭐 매도 나라의 문이 뜹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 아침에 빨갛죠. 얘가. 그럼 얘가 반등을 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번개 차트 이런 것도 되고요. 특히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여기서 자동 섹터, 여기서 자동 내가 걸러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가시면 자동 조건 검색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황금 캔들이 요번 달에 주도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익숙한 종목 여기 쭉 볼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 한번 쭉 보시면 넘길게요. 이들 종목군들이 얘에서 주도주의 섹터에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뭐 황금 캔들. 아니면 난 조정받을 때 쏠래. 조건 검색에서 그건 더블 패팅인 줄 누르면 난 조정받을 때 쏘는 이 중에서 조정받을 때 쏘면 얘들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패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 검색에서 나오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번개 차트. 제가 잠깐 한번 시범 한번 보여볼게요. 제가 맨날 녹턴, 뭐 녹색 쌍봉쌍바다 그러잖아요. 매수냐 매도냐 할 때 쌍봉쌍바다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일봉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LG노텍이에요. 자, 저희가 이 종목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저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를 번개를 잠깐만 눌러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번개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번개를 눌러볼게요. 번개를 눌러보면은, 얘가 오늘이 21일이네요. 21일이면 얘가 갈 때는, 이게 녹색의 쌍바다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회원들, 이거는 이제 제가 워낙 강의 많이 했으니까,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20이 이렇게 상방을 주면 얘가 올라가는 패턴이 요 패턴이야. 다른 것들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가장 편안한 패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가장 편안한 패턴이야. 녹색이 이렇게 쌍바닥 주죠. 이렇게 하나, 둘. 쌍바닥 패턴. 또 여기가 이거 중방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몇 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톤이면 얘가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럼 내가 단기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여기엔짜 할 때는 털었다가 다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기엔짜죠. 거꾸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N자죠. 쌍바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요게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매매하게 되는 시스템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만약에 뭐 좋았다. 아무거나 눌러보면요. 이거 뭡니까? APDT. 이걸 보시면 이게 보이죠? 녹톤이요. 그냥 가장 편한 게 녹색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 급등은 좋은데 위에서 꼬랑이 달고 무너지는 건 이게 녹색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쌍을 주면서 꺾을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 저점 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올 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종목 검색이라든지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황금 캔들이야. 볼게요. 여기 보면 찐이라고 나와 있죠. 찐. 여기다 제가 여기도 딱 씌워볼게요. ADP 요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분석할 때 가짜 수급에 자주 속아요. 왜냐면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때릴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찐 수급이 있죠. 이렇게. 이 찐 수급이 매수였을 때 이게 내려가는 오히려 매수 찬스입니다. 지금 APC 자 보세요. APCT로 하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저희가 아마 이런 것도 유일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쪽으로 끌고 와서 화면에 보이나요? 컴퓨터님들. 얘가 지금 보이고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요걸 누르고 주식을 누르고요. 지금 모바일 나오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저축은 나온지 안 나온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AP 이렇게 타이핑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음성을 하셔도 됩니다. 좀 눌렀어요. 그럼 여기 차트를 눌러볼게요. 차트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가짜 수급을 단기 수급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요 안에 여기 장단 수급으로 나와 있죠. 눌러볼게요. 어때? 똑같죠? 확인돼요? 확인됩니까?
여기 이게 가짜 수급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얘가 이게 기가 여기 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요게 가짜 수급에 속는 거거든요. 이거. 야, 기가 이건 매도 때렸어. 수급 가짜 수급이요. 요게 진짜 수급입니다. 요게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요 안에 제가 별로 얘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서 저기 되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잠깐 볼까요? 또 다른 걸 잠깐 보시면 종합을 볼게요. 종합이 올라가다 꺾어질 때 잘 보십시오. 얘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종합을 이렇게 보시면 기능 중에서 이번에 찐자를 빼놓고요. 여기에 올킬을 갖다 놓을게요. 얘가 올라가다가 무너질 때 보세요. 올라가다 무너질 때 얘가 위에서 바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 얘가 위험하죠. 그죠? 얘가 위험하잖아요. 이걸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두 개가 나오면 얘가 왕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매도 올킬이라는 거예요. 올킬이요. 매도 올킬. 주가가 움직여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주면서 얘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게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숫자로 얘가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맨 앞에 여기요. 얘는 숫자로 표시해놨습니다. 이 앞에 요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끌고 와볼게요. 초기 화면에 얘를 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숫자가 얘가 제로 빵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15이거나 한 20 와 있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시장이 위험하구나 라는 걸 얘가 유일하게 감지하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버전, 무료 버전이 아닙니다. 유료 버전 이걸로 포함해서 사용하는 일주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하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따라서 무료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LS를 이렇게 해보시고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얘를 없애면 되고요. 이거 괜찮은데? 라고. 제가 TV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미국까지 집어넣으면 대길이죠. 그럼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공개 강의도 얘기했던 거요. 저는 미국도 얘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가서 미국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최근 아주 재밌던 게 뭐냐면 화이자가 참 재밌었어요. 제가 화이자를 쏴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화이자는 다른 종목에 해지 기능을 쐈습니다. 맞아요? 컴퓨터님들? 아니면 컴퓨터님들이 이 모바일 회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화이자 잠깐만 볼게요. 우리말 쓰면 얘가 여기 나오죠. 화이자. 요 밑에 화이자 눌러볼게요. 띵 눌렀어요. 보세요. 얘를 해제 개념으로 얘를 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레코드는 뭐 벌써 막 몇백 프로짜리가 많죠. 10배거도 있고. 근데 얘를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이 12월이면 한 달 정도 됐네요. 저희가 예식한 지. 근데 저희가 화이자를 쐈어요. 얘를.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핑크 캔들. 이렇게 핑크 다음에 조정이 매수. 핑크죠. 핑크면 다음에 조정이 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오미크론인지 이런 악재 때문에 빠지니까 이런 악재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얘를 해지 용도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럴 때 얘를 보면 이게 우리 조정발 때 쌌거든요. 미리. 그죠? 맞죠? 한 여긴가 조정발 때 지금 그래서 한 대충 봐도 한 10% 이상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적산병. 넌 그러면 주도주구나. 소는 형들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모바일에다가 이게 내년에 프로젝트랍니다. 미국 주창이.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미국도. 되셨죠? 예. 그죠? 최근에 뭐 이거 말고 브로드 커뮤니 뭐니 이런 것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매매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손안에 모바일에다가 그걸 만들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쭉 이제 주요 테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맨 끝에는 그 중에서 핫한 종목이 무엇인가 좀 속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 할 때는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세상을 바꾸는 테마예요. 지금 걔가 뜨던 안 뜨던 이놈이 세상을 바꾸는 테마라면 바로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도 브루트콤이나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능 로봇, 인공지능, 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모빌아이가 프랑스의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15운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아파트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 뭡니까? 무선 그 자동차 충전, 전기차 충전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타여타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얘를 뭐 얘기를 해봤자 요번 주에 주도주나 다음 주에 주도주나 내년에 주도주나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면 핫할 때 거기 중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일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종가 관심주에서 배틀을 쏜봤는데 일단 먼저 삼성전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M&A 타겟으로서 진출하느냐 또 먹거리를 어디서 찾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굉장히 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그래프부터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는 여러분께 자, 얘가 M파동 공간에 놓여져 있는데 얘가 얻을 게면 이걸 얻을 게 얘는 이제 발의 방향 위잖아요. 이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발의 방향이 얘가 지금 발의 방향이 위에 있잖아요. 얘는 얘가 20 아래로 꺾어지면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20 아래 대신 얘가 240을 돌파하는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얘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냐 또 내년에 어느 쪽에다가 배팅을 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전략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하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로봇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 종목 볼게요. 먼저 루이진 로봇 볼게요. 테마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보시면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죠. 짱대를 솟고 나면 그 다음에 첫 주저가 매수다. 다만 가격은 좀 싸고 그러니까 좀 저기지만 어쨌든 얘들이 올라가죠. 하여튼 뭔가 빵 하고 올라갔는데 첫 주저는 매수입니다. 그냥 기본 공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에 하여튼 로봇 푸는 건 다 여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리보.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짝대 한번 다음에 조정을 줄 때 공략 포인트를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로봇. 사실 이것도 제가 뭐 얘기할 수, 나중에 제가 종목은 별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로봇. 요거 좀 그러니까 주로 다만 10,000원짜리 아래쪽보다는 10,000원짜리 위 있는 종목을 좀 보는데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자, SP 시스템. 얘들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죠. 다만 10,000원 아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는 앞에 고점한 거는 앞에 고점을 돌파한 것은 밑으로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가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로봇자가 안 불러있지만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감속기 쪽에서 아주 최고 업체로 손꼽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자가 안 붙어있는데 로봇에 관련된 거. 그 종목은 요거요. 해성 PC. 그러니까 TPC.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별이 옆에니까 두드려 맞았는데 얘들도 이와 연결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 종목군에서는 뒤에 로봇자 붙은 건 제가 안 얘기해도 되잖아요. 로봇자가 아닌데 뜨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로봇자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삼성전자에다가 여기 관련된 그 장비를 공급한 그 이력이 있어서 주목되는 종목군들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참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그 애플카 그 자율주행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죠. LG 이노텍. 얘는 뭐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LG 이노텍.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아름답냐면 월봉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웠다가 가는 거. SD 장대. 얘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월봉상 하나만 더 보인다면 얘는 핑크 캔디 이미 나와 있잖아. 핑크면 핑크 조정매수, 핑크 조정매수, 핑크 조정매수입니다. 얘는 장통은, 그러니까 얘를 매들 뜰 때요. 그냥 한 건에 다 때려버리면 올라갈 때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3D 분석으로 내가 매매를 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빌아이가 프랑스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15 운행한다. 이게 이제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빠르잖아요. 비슷한 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이런 자율주행과 연결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주변에 핫한 종목군들 약간 그래프를 길게 놓을까 볼게요. 일단 제가 그런 얘기했죠. 200 얘 밑에 마틴을 특히 깔고 있는 종목이 좋다 그랬습니다.
밑창에 있는 것보다는요, 이 주식은 강한 게 아름답습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뭐가 나면 정수를 맞잖아요. 그건 또 너무 강하면 그럼 정수를 맞는 거지만 주식만큼은 강한 게 아름답습니다. 이미 메이저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트를 밑으로 깔고 있는 게 특히 좋습니다. 그럼 뭐가 있나? 인포뱅크.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누군가가 저 인포뱅크 감사합니다 그러던데, 인포뱅크 어때요? 밑으로 깔고 있죠, 마틴을. 그리고 여기 뭐 이걸 잠깐 요거 하나만 잠깐 빼볼게요. 그래프가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 이걸 좀 빼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분석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분석하지 마시고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짱대 주잖아요. 조정. 짱대 주죠. 조정. 장대가 나오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워낙 많이 들었던 거니까. 이게 이제 꼼치락꼼치락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덜 강한 것보다는 강한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칩셋 미디어. 눈으로 보면 이미 이 짱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미래 지향적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죠. 다만 이 중에서도 특히 LG엔텍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최대 수혜주. 그러니까 다른 거 보세요. 다른 수혜주도 있지만 얘가 누가 봐도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강한 놈이 뭐지? 라는 걸 분석하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오, 너 제일 강하고 적산명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를 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때리더라도요, 최소한 일봉, 주봉, 월봉을 보고 내가 때리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이, 이건 기업이 수익 차려서 나서고 있지만 또 하나는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니까 리튬, 뭡니까? 니켈, 뭐 이런 거, 배터리 광물, 이게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배터리에서도 이 같은 금속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원료를,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빈병 2개 가져가면 엿 하나 주잖아요. 접수. 그거 재활용이잖아요. 그잖아요? 다시 쓰잖아요. 활용,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새로이 계속 유료에 들어가는 그 원료만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썼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TV 같은 경우도 뭐 고장난 TV 뭐 삽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부품 중에서 깨끗한 거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관련된 것들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빵 하고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MPC. 얘가 수었다가 빵!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안 올라가요. 올라가다 두대 맞아요. 그때 분할. 다만 살 때는요, 2등분 내지 3등분으로 좀 나눠서 살. 한꺼번에 몰빵 치려니까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가끔 되면 일부 테마주에다가 100% 배팅해놓고 전문가다가 이 종목 어찌 어릴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룰렛 게임 하는 겁니다. 어딘가 한 방에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한 방에 안 걸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내가 처음에 먹는 것부터 이렇게 50% 벌었다. 1,500이죠. 근데 또 잘못해서 50% 깨졌다. 그럼 750이죠. 다시 50% 먹었다. 1,500이죠. 1,600으로 계산할게요. 50% 깨졌다. 800. 50% 벌었다. 1,200. 50% 깨졌다. 600. 50% 벌었다. 900. 50% 깨졌다. 450. 딱 6번 만에. 딱 6번 만에 내 자산 반통 납니다. 이 사람 일석일표입니다. 50 먹고 50% 깨지고 50% 깨지고 먹고 벌고. 딱 6번 만에 별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반통 나잖아요. 접수했어요?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몰빵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TV 보는데 누군가 나와서 몰빵이 치고 나서 참 제가 보면서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저기다 몰빵 인생을 할까? 몰빵은요, 주가가 돌바지 낙지를 맞을 때 이게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장이 내려가더라도 길게 올라갈까 할 때는 분할로 들어가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미국 같은 것도 특히. 특히 개별주를 몰빵을 쏜다.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젠 갖고 그 소리 많이 하죠. 참 오래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시젠 갖고 저 꼭대기에서 기억나요 여러분들?
얘는 파다닥 종목이지 얘는 장투 종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빠져내왔습니다. 정말. 응? 여기까지. 여기 그러면 최근 좀 올라갔죠. 그렇죠? 몰빵이면 언제 탁탁 털고 내가 빈 털털이 돌아가느냐 문제입니다. 꾸준하게 내가 배팅을 쏠 수 있는 우상향하는 거. 차라리 삼성전자도 몰빵했다면 그건 좀 기특합니다. 그것도 삼성전자만 몰빵할 것 같으면 왜 우리나라 반도체에다가 몰빵합니까? 우리가 디램의 강자지 전 세계 반도체에서 강자입니까? 아니걸랑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에다가 일부 쏘시고 편하시잖아요. 예? 시각을 좀 글로벌 시키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마 말고도요 많이 있어요. 그거 얘기해봤자 똑같아요. 매번 하는 얘기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일부 좀 오늘 무게중심에 와 있는 것들 이들 종목 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러시아 문제하고 터지고 있죠. 그죠? 천연가스 요새 가격이 또 심상치 않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추운 겨울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위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친환경 관련된 특히 유럽에 바람이 불지 않아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러시아하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대립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스트림 2 있잖아요. 이거 독일 러시아 독일 이거 미국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와 더불어서 독일의 대외적촉도 뭐 러시아하고 하여튼 뭐가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보시면 무지하게 고점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뭐 가스 관련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뒤에 뭐 에너지자 붙은 건 다 여기에 연결된 거죠. 올라가다 다도 두 맞았지만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씩 무게중심이 도르니까 얘들이요. 가격이 저가주죠. 요거는 GSE 뭐 이런 것들 일부 종목군들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특히 요게 차트가 좋습니다. 얘가 모양이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BH 어차피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약간 위에서는 조정받고 있는데 얘는 보면 고점 대비 아직까지 그 상승 폭이 좋고 밑에서부터 60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 있고 또 특히 아이폰 13 요게 역대 최대 판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5G 안테나 성장성이라든지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겠으면서 반사하게 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BH 같은 종목군들은 뭐 내년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럼 동진쌤은 연속 이틀 동안 이렇게 국고초도 얘기했죠. 동진쌤 동진쌤이 얘가 60선이 밑에서부터 3중 위에서부터 쌍바닥의 모양 그죠? 갖고 있고요. 그 20선은 갈매기의 모양 갖고 있고 앞에는 고점 돌파하죠. 핑크 나오잖아요. 핑크 잠깐만 편의상 띄워놓을게요. 핑크 캔들 나오고 있고 그럼 얘는 조정할 때마다 배팅 가능하겠죠. 이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극자외선 EUV라고 그러는데 EUV의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면서 역시 삼성전자든 짝짝꿍이 되니까 여기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TSE 내년에 가장 강하게 부각을 나타날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DDR5겠죠. 차세대 디램인 DDR5의 신성장을 가꾸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일 1순위 종목군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세팅되는 거 이오테크닉스 이거 레이저 마킹 장비의 매출 성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라원테크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흑자 전환했죠. 반도체 진공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송 모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주가 이미 저 위에 앞에 있는 고점을 향해서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던 정권이 안 바뀌던 지금 현재 여권 대선 주자도 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대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탈원전이었죠. 다시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발표가 나오죠. 물론 이제 요거는 유럽에서 이게 그린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얘들도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복귀를 기대되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도 계속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로봇 관련된 것도 얘기했는데 뒤에 아까 로봇 얘기한 종목 중에서 하나 제가 일부러 빼놓은 게 있는데 레노버 로보틱스요. 우리가 로봇 그러면 슈보가 기억나죠. 슈보로 대표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내년에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또 고점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그 아파트에다가 그 전기차 충전 의무화 설치한다 그랬죠. 아머센스. 얘가 밑창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볼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윌링스. 이 윌링스는 새만금 육상용 태양광 인버터를 공급한다 그래갖고 또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많이 넓어지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이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차트 우량주 중에서 좀 별도로 꼽아본 곳들입니다. 뭐 기타, 이런 것 중에서 저희가 배팅을 쏩니다. 포스코 인터 이런 것들, 포스코 인터. 저희가 매번 이렇게 뭐 10중 8구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저 핑크 캔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내년을 겨냥해서 카카오 최근에 조금 좀 약간 주춤거리지만 아주 무섭게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도 마주보기 쌍봉이라고 그래 이걸요. V홈 마주보기 쌍봉 또 내려오죠. 근데 밑에 마티 넓어 있겠죠. 이거 뭐예요? 이건 그러면 여기 오면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은 내년을 겨냥해서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오딘으로 대표되고 그 다음에 NFT 신성장 견인에 중요한 키를 갖고 있고 아주 제법 조정을 아주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요. 마틴에서 떠요 보통 있는 거. 요거 내려올 때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그러면 메리츠 자 붙은 게 딱입니다. 뭐 메리츠 금융 하여튼 올라갈 때 끼가 깨지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융 떴다 그러면 메리츠입니다. 끼가 있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헤쳐 드시던 분들이 헤쳐 드시기 때문에 간원으로 갑니다. 메리츠 금융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밑으로 눌러줄 때 배팅주라고 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통으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 종목에서 저희가 쏠 겁니다. 보셨죠? 쭉. 저희가 공략했던 아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PCB 이런 것들, 뭐 심텍, 많이 익숙한 것들 있죠? 여기 반도체도 있고 쭉 있습니다. 통신도 있고요. 그죠? 소부장 종목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여기에 밑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자로 카피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들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마디로 계좌를 까잖아요. 계좌를 까죠. 장투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봉이더블도 볼까요? 좋던, 나쁘던 얘들은 꾸준하게 더블오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볼게요. 어디 갔나요? 더블 여기 있네요. 보시죠. 보시면 얘들 그냥 1% 상승만 먹으면 잘라내면 됩니다. 출근할 때 1%에다가 주문해놓으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종가에 제발 보합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종가 보합으로 취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종가 YMT 같은 것도 짭짤했죠. 올라가다. 종가압으로 자꾸만 취소가 되잖아요. 그죠? 종가 플러스로 취소. 이런 것들. 그죠? 다른 것들은요. 다 성공하죠. 특히 이런 거 보십시오. NHN 더블 4, 올스템 더블 2. 이게 잠깐 무슨 얘기 한번 잠깐 볼까요? 배틀을 쏠 때 얘는 종가의 보합 아래로만 주문해 주세요. 그것만 딱 부탁드려요. NHN. 볼게요. 딱 이제 세력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너 세력이 들어왔구나. 너는 세력이 들어왔구나. 다만 한 번에만 안 쓰면 먹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가 내려올 때 얘는 부요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 얘들 이거 부요이잖아요. 이걸 V자라고 그래요. 부요는 가격 조정을 동반한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너 네가 내려봤자 넌 역부니까 넌 뛰겠구나. 쌓아두면 지가 알아서 아침에 빵 하고 뜬다는 겁니다. 이렇게 빵 하고 떴죠. 폭등이었네요. 아침에. 그래요? 다시 직전 고점이면 던져야 되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오면 사고. 접수했어요?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던지고. 이거 박스권입니다. 1, 2, 3, 4. 빵. 한 번에만 다 쏘지 않으면 되죠. 자기들이 올라가잖아요. 알아서. 이 레코드들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갑니다. 여기 또 아까 뭘 얘기했었나요? 오스템도 8%까지 갔었네요. 오스템 여기요. 처음엔 안 갔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두 번으로 나눠서 쏜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 야 이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애들이 되나?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거 참아도 이 아픈 거 못 참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만약에 이빨이 없으면 음식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 근데 얘들은 이제 글로벌화 업체예요. 예전에 그 누구더라? 개그맨 출신의 누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이거 하는 거. 미국 가서도 강의도 하고 그런답니다. 얘네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아마 이 팀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 섰는 모양이죠. 나눴었어요. 지가서 올라가잖아요. 작든 크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우호 상회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렇게 우호처럼 이렇게 쏘는 종목이 장투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야 최소한 내려가면 깔아앉도 떴다가 안 앉은 파자작 종목이랍니다. 이런 거. 이런 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원리대로 하면. 그렇죠. 저희 원리대로 하면 이거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레코드를 뭐 어느 특정한 지역만 얘기하면 그건 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까잖아요. 이렇게 다. 날짜마다 다 깝니다. 안 된 건 안 된 건들.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된 거 하나도 없네요. 다 성공했네요. 그죠? 다 성공했죠. 더블 2에서 성공하고 여기 뭐 최소한 다 올라가죠. 여기 더블 4에서 아까 NHN. 여기 더블 2에서 성공 5스템. 더블 3까지 갔네요. TSE. 하나만 더 볼까요? TSE. 저게 뭔지? TSE. 똑같아요, 근데. TSE. 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얘요. 얘가요. 그럼 장군 더블 3예요? 그럼 어디쯤 매팅했을까요? 대충 여기쯤 쌌나 보나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C가 올라가잖아요. 왜? 혼자는 외로 둘이랍니다. 얘가 이미 고점 돌파했죠? 이렇게 안 꺾이거든요. 이러한 주가의 원리론에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넌 뜨겠구나. 그럼 지들이 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TS는 또 사도 되네요. TS는. 그죠? 모양이 정말 좋잖아요. TS는. 네. 아까 이게 저거잖아요. 뭐죠? DDR5. TS.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종목을 미리 예비 관심을 볼 때 너 어디 속하니? 소속이. 너 어디야? 저 DDR5. DDR5? 내년에 주도준대. 너 조정받고 있네?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그재그로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내려갈 때 사두는 겁니다. 거의 100%죠. 그죠? 10중 8구입니다. 10번 나가면 8번, 9번은 지들이 아직 다 올라갑니다. 맞아요. 김영삼. 개그맨 출신. 저희 그 컴퓨터 이름이 쓰셨어요. 옆에다가. 저 보타버거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치과 닥터예요. 제주도 닥터분이라서 정확하게 안 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개그맨인데 뭐하러 근데 치과 닥터면서 개그맨 했을까? 라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실력가랍니다. 맞아요. 김영삼. 예. 저희 딸내미도 알더라고요. 예, 미국 가서 그러니까 오셈 임플란트는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뭐에 연결되는 건 제가 밑에서 다 조사해주고 그 중에서 한 번 더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걸 이렇게 뽑아버립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쭉 얘가 앞으로 1년 동안 더블 가겠느냐? 그거 모르더라도 예를 쏘면 최소한 매일매일 1%씩 번다면 1년에 240% 아닙니까? 그럼 10중 8구에서 중간에 안 되는 거 빼고 하더라도 더블 나올 수 있다. 그걸 같이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그게 되면 되시고요. 오늘은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아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동 검색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요. 더블 공략주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자동 검색에 맨 밑에 얘를 홈으로 가서 홈으로 가셔서 이 앞에 맨 앞에 홈으로 가셔갖고 홈이죠. 홈으로 가셔서 여기 조건 검색하면은 더블 비팅 주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제가 하나 더 꿀팁 드려볼게요. 요 중에서 요 더블 공략 중에서 얘가 쭉 가다가 이렇게 짱대를 준 다음에 특히 요 조정에 3분의 2에서 조정하는 걸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십시오. 이거 혼자서도 가능해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나중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 그냥 편한 게 아침 출근할 때 1%다가 걸어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모의로 해보세요. 하시면 될 겁니다. 왜 이게 레코드? 또 이 한 장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앞장은 왜 안 보입니까? 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강의하다 보면 별의 부분 많습니다. 자, 그럼 그 앞장 가볼게요. 그 앞장 가면은 그 앞장입니다. 앞장 앞에 이거 뭡니까? 송원산업 12%.
P&H 32% 나왔네요. 그죠? 여기 보면 얘들도 뭐 10% 나오고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100% 성공이죠, 얘도. 맞습니까? 시스코님, 맞아요? 귀한둥이님, 음악처럼님, 맞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올라가잖아요. 얘는 나는 매일매일 1% 벌어갖고, 나는 얘를 가지고 더블 가겠다는 건데, 앞에도 지금 얘도 다 올라가잖아, 지들이. 그죠? 인텔리테크 16%. SKC, 얘도 4%. 이건 뭡니까? 이거 뭐야? 덕산 테코피아 10%. 얘는 뭡니까? 덕산 하이메탈, 얘는 20몇 %. 여기 1, 2, 3, 4. 자기들 알아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3, 4 보니까 한 장은 더 보여야 되겠죠? 어딘가 여기 10중 8구가 뭔가 안 되는 것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밑에서부터 다 올라왔네요.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실력이지. 여기 보시면, 알체라. 여기 더블성.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3일간, 이건 모르잖아. 얘가 하루 있다 뜰지, 이틀 있다 뜰지, 3일 있다 뜰지. 그죠? 더블3. 11%. 알체라. 그죠? 한미반도 14. 여기도 유니테스트 8%. 여기 뭐 14%. 여기 서울옥션 30%. 제노코 160%. HFR 60%까지 그냥 1%씩만. 얘도 다 성공이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우리 저 눈썰미가 밝은 우리 컴퓨터님께서 시스코님, 음악철님, 귀한님, 부타보건, 열정 넘쳐님. 맞습니까? 이게 다 맞잖아요. 저도 이거 레코드 보기까지 전 몰라요. 다만 너희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라는 겁니다. 그 예비 관심주들이 어디 있냐면 두 번에 걸쳐서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얘기하면 제가 야단 맞을 수 있는데 그건 여기 안에 가면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가 공개를 해요. 요 안에다가 뭐 명단 확보 여기 똑같이 여기 안에를 보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담아지는 중에서 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으로 도우시면 되겠고, 마침 이번에는 무료로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편은 이렇게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55,000원인데 39,000원에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괜찮으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셔야 이게 됩니다. 168-438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년에는 키워드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주가 차별화 장세입니다. 내년엔 더욱더 가는 것이 가요. 됐어요? 올해 특히 작년은 아무거나 다 갔어요. 동물농장 주가요. 개, 돼지, 소, 말 다 갔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종목이 실적이 좋을 거다. 근데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세력들이 어떤 모양을 보이냐를 갖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투자에 더욱더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